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들어 올리고 목욕시키고 옮기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한동안 누워만 있어야 했고 일은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나이의 다른 여성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어르신 댁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같은 노인 돌봄 일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많은 중장년층이 직면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두 직업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부분의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몇 주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릅니다. 합격하면 요양원이나 재가 요양 서비스 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의 내용은 신체 활동 지원입니다. 대소변을 처리하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이동시키는 일들입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시작하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와 무릎, 어깨에 무리가 가고 자주 다치거나 아픕니다. 급여는 시간당으로 계산되는데 재가 서비스의 경우 이동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입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사는 다릅니다. 이 직업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이 아니라 생활 지원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외출을 도와드리고 장을 봐드리고 간단한 집안일을 거들어드립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몸을 씻겨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비해 육체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이나 60대, 심지어 70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63세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처음에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격증도 땄고 의욕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주부터 온몸이 아팠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욕설을 듣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후 우연히 생활지원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자격증이 따로 필요 없었고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됐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담당하게 된 어르신은 혼자 사시지만 거동은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주 3회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병원 동행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를 기다렸고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셨습니다. 몸도 아프지 않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면서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 노동이고 생활지원사는 정서적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아픈 몸을 직접 다루는 일이고 생활지원사는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물론 요양보호사의 일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50대 후반 이후의 중장년층에게 그 일이 과연 적합한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리하면 다치고 다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 몸 상태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생활지원사의 또 다른 장점은 근무 환경입니다. 대부분 주간에 일하고 야간 근무가 없습니다. 요양원처럼 교대 근무를 하거나 명절에 출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어르신 댁을 방문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합니다. 삶의 리듬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것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생활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삶을 완전히 집어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처럼 까다로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모집 공고가 나올 때 지원하면 됩니다. 보통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같은 곳에서 운영합니다. 면접을 보고 선발되면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은 노인 이해하기, 의사소통 방법, 안전 관리 같은 것들입니다. 며칠 정도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담당 어르신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급여는 어떨까요? 생활지원사는 시간당 또는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지역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월 100만 원 안팎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처럼 높은 급여는 아니지만 몸이 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평균적으로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몸이 상하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70대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의 의미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는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외롭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생활지원사는 세상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는 그 시간이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가끔 눈물도 흘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위로받습니다. 요양보호사처럼 일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생활지원사 일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생활지원사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르신은 까다로울 수 있고 때로는 요구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도 방문해야 하고 이동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요양보호사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훨씬 감당할 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마워하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보람이 훨씬 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지원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이런 일을 기피합니다. 결국 50대, 60대 중장년층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미 땄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생활지원사로 일할 때 오히려 유리합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은 그대로 두고 일의 종류만 바꾸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아도 자격증은 평생 유효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활지원사 일이 너무 쉬워 보여서 오히려 불안해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일로 돈을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